자, 여러분 베이직셀입니다. 자, 따라와 주세요. 베이직셀 25쪽입니다. 자, 25쪽 출발할게요. 자, 오늘 제목이 요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항등식이란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살면서 자, 들어본 적 있다는 점.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요 책이 참고로 요 책이 뭐냐면요, 이거거든요. 여기 밑에 보이시나요? 중등수학 1-1이 뭐냐면 참고로 중학교 1학년이라는 얘기입니다. 중학교 1학년 책에서 여러분들이 항등식이라는 이름을 잠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중학교 때는 항등식이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 이름 정도는 본 적 있다는 거지. 자, 7번 봐. 여기 제가 아까 띄워놨었는데 이게 중1책이에요. 정확하게도. 이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복습하자면 이때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 배운 게 이 등식이란 말이에요. 등식이란 말을 배우면서 밑에 보시면 등식의 종류로서 첫 번째 중학교 때 가장 메인입니다. 방정식이란 말을 배웠고요. 밑에 보시면 여기 조금 여기 보이세요? 요만큼 나와있어요. 요만큼. 그러니까 조금 나와있던 내용으로 항등식이다 이런 말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중학교 때는 얘는 요때가 끝이에요. 이름 정도 배우고 넘어갔는데 돌아갈게요. 저희 이제 고1에서는 얘가 좀 생각보다 자주 나와요. 제가 이 항등식에 대해 좀 이해를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위에 여기 공간 있죠? 여기다가 한번 간단하게 필기 한번 도와드리고 바로 문제 풀러 가시면 돼요. 자, 오늘은요 부탁입니다. 초반 딱 10분만 초반 10분만 집중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용이 없어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자, 항등식 일단 여러분들이 이름에도 나와 있긴 한데 일단 항등식을 하기 전에 오른쪽에 필기하세요. 자, 먼저 아셔야 되는 게 요 개념이거든. 등식이라는 말부터 아셔요. 등식이라는 말부터. 다시 한번 건이야. 등식은 먼저 아세요. 맞아요. 혹시 여러분들 요 기호가 등호가 알아? 등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등호로 나타낸 식이야. 능이 들어있으면 전부 다 등식입니다. 능이 들어있다는 거지. 그리고 어쩌면 크게 등식은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두 가지가 있다고? 방금 보신 것처럼 첫 번째는요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상 얘가 더 중요하긴 해요. 방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배우게 될 항등식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공부하시면 훨씬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럼 물어볼까요? 성태야, 방정식 우리 많이 풀어봤잖아. 우리 중1 때부터 복습하려면 뭐 1차 방정식, 연립방정식, 2차 방정식 배우고 왔잖아요. 정답은 그거 아세요?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 방정식이 뭔지 모릅니다. 방정식이 뭔지 아세요? 나쁘지 않네요. 그럼 자, 방정식의 뜻, 자, 오랜만에 한번 써볼게요. 좀 문장을 써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방정식은요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통 미지수, 저는 x라고 부를게요. 어떤 미지수에 따라서, 자, x 값에 따라서 뭐다? 참이란 말. 다들 혹시 참이란 말 아세요? 자, x 값에 따라서 뭐다? 참인지 거짓인지, 자, 참 거짓이 뭐라고 표현할까? 결정되는 등식이에요. 자, 위에 필기하면 봐. 자, x 값에 따라서 이게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그런 등식을 말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쉬운 거 하나 해볼까? 다들 혹시 자 2x 빼기 4는 0이다. 얘는 제이야. 방정식일까 항등식일까? 그러니까 여기 방정식인 거야. 다들 이름도 아시죠? 무슨 방정식이야? 1차 방정식 이 되는 거고. 그럼 다들 혹시 이거 풀 줄 아시나요? 이거 풀면 이제 암산 가능 x 얼마? 혹시 여러분들 요 x가 2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물론 해라고 하지만 여기서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여담인데 여기서 참이 되는 걸 저희가 이제 뭐 근이다, 해다 이렇게 부르고 이 참이 되는 걸 구하는 걸 저희가 푼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자, 요게 원래 방정식 뜻이야.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자 시작할게요. 자, 잘 들어줘. 여기서 끝이 나요. 여러분 항등식은요 그냥 이 뜻을 이해하면 문제를 다 풀 수 있다는 거예요.
뜻이 다르요. 자, 항등식입니다. 사실 이름 안에 약간 뜻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항등식이잖아. 얘는 뜻이 뭐다? x값에 x값에 따라서가 아니에요. 항등식은요. x값에 관계가 없습니다. x가 1이든 2든 100이든 1억이든 8이든 루트 3이든 3분의 1이든 0.8이든 x가 뭐든가요. x값에 관계없이 보세요. 항상 뭐가 되는? 참이 되는 등식. 네. 여러분들 요 항등식이 왜 항등식인지 아시겠어요? 어쩌면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이다. 항등식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자, 두 개로 비교되세요? 사실 방정식은 x가 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항등식은 항상 돼요. 쌤, 질문.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지금부터 제가 질문 한 개 해볼게요. 자, 요것도 그럼 제가 예시 하나 들어볼 건데, 어쩌면 요 예시의 이미지라는 말, 제가 또 이미지라는 말 되게 좋아하는데, 요 이미지를 기억하시면 이게 문제풀이 전략입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 제가 왼쪽 좌변을 만들어 드릴게요. 자, 2x 빼기 4 똑같이 할게요. 질문. 이 식이 항상 되게 할 수 있을까, 우리? 그렇죠, 여러분들. 자, 이거 어때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되면 이거 안 될 수가 있을까요? 왜 안 될 수가 없어요? 이거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근데 이게 항등식이에요. 이런 느낌을 기억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 자, 공부하는 팁 하나 드릴까요? 자, 여기 필기해볼래? 자, 공부하는 팁. 여기 쓸까? 공부 팁입니다. 방금 왼쪽에 있는 요거 약간 요 느낌. 혹은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항등식의 이미지를 좀 기억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저런 느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등식이 항상 되는 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이랑 왼쪽이 같은 모양의 식이 나와야 항상 같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 말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또 공부하는 팁으로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색깔이 아쉽네요. 그러니까 요것도 해줄게요. 방정식은 빨간색으로. 그러니까 얘는 x값에 따라서 x 따라서 얘는 관계없고. 자, 요 말 이해하시겠어요? 자, 저희 책에 여러분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필기를 요만큼만 한번 해버리고, 자, 한번 책에 한번 더 밑줄 치고 바로 문제 풀게요. 자, 오늘 내용 설명 끝입니다. 항등식. 자, 위에 일단은 자, 밑줄 한번 쳐볼까? 항등식의 뜻입니다. 어떤 문자를 포함하는 등식에서 등식입니다. 등식에서 밑줄. 그 문자에 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한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x 값에 관계없다는 거야. 뭐를 넣어도 항상 되는 식을 앞으로 항등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미리 말할게. 밑에 보시면 참고라고 써있잖아. 또 뒤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요, 항등식 문제인데 봐봐, 대놓고 저 항등식이에요 라고 잘 안 나옵니다. 비슷한 말을 다 아셔야 됩니다. 밑줄 한번 쳐볼게요. 자, 여러분들 첫 번째, 모든 x에 대해 성립한다. 성태야, 모든 x에 대해 성립한다는 말도 이거 항등식 맞을까? 아, 같은 말이잖아. 모든 x다. 항등식이랑 같은 말입니다. 두 번째, 자, 지훈아. 자, 혹시 여러분들 임의애란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살펴서 임의애. 이게 여러분들이 아는 영어 단어 중에서 혹시 이런 단어를 들어본 적 있나요? 요즘 이게 잘 안 쓰는 말이었는데 뭐 이런 이 단어긴 하거든요. 혹은 여러분들이 아는 말 중에 비슷한 말. 다들 혹시 무작이라는 말을 들어보세요. 무작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거나 임의애가. 근데 사실 또 이게 대학교까지 올라가면 임의애란 말은 조금 느낌은 다르고 아무튼 그냥 아무거나요. 다시 임의의 x에 대해 성립한다. 이것도 뭐다? 항등식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가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보면요, 고3 졸업할 때까지 항등식이구나 라고 파악이 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방금 설명드린 뜻이었듯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이게 어쩌면 바로 치고 기본적인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항등식의 뜻은 저겁니다.
나머지 자 여기 있는 표현 다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제 밑에 있는 성질은 이건 뭐예요? 얘는요. 자 문제 풀면서 알려드릴게요. 그냥 이거는 바로치고 억지로 암기하지 말자라고 쓰겠습니다. 네, 그냥 억지로 암기하지 마시고 방금 말한 항등식의 뜻, 항등식의 이미지를 이용하시면 그냥 당연한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왼쪽 밑에 있는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한번 해볼 시간 드릴게요. 자 다음 거 항상 나오는 문제입니다. 다음 중 항등식은 동그라미, 항등식이 아닌 건 X표. 그리고 항상 요청드리는 건데 아닌 것들은 뭔지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걔는 뭐예요? 그런 것들. 자, 항등식은 어렵지 않아. 그리고 많이 안 나와. 잠깐 나오는 내용인데 그래도 이제 앞으로 약간 이렇게 중간중간에 정말 잊을만 하면 나올 겁니다. 잊을만 하면 나올 거예요.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자, 항등식이면 동그라미, 항등식이 아니면 X표. 자, 15초기 갈게요. 자, 한번 그럼 같이 가볼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성태야, 1번은 항등식일까 아닐까? 이건 아니고, 그럼 이거 혹시 뭐예요? 그럼 써볼래? 이거 1차 방정식입니다. 그냥 방정식이죠. 방정식. 그러니까 해를 구할 수 있다는 말이 딱 방정식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2번 문제는 건이야. 요거는 항등식일까 방정식일까? 그럼 이거는 항등식인 거 아시겠어요? 왜? 왼쪽과 오른쪽에 봐봐. 식의 모양을 보시면 식이 지금 똑같잖아. 얘는 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항등식입니다. 3번입니다. 제이야. 3번은 항등식일까 뭘까? 혹시 얘 뭔지 아시겠어요? 그쵸? 여러분 요거 오른쪽으로 이양하시 여러분들 요거 요렇게 정리할 수 있잖아요. 뭐 굳이 쓰자면 이번에 배웠던 2차 방정식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밑에 있는 4번, 5번도 마저 해볼게요. 4번입니다. 지훈아. 4번 문제는 항등식일까 아닐까? 요거는 방등식이에요. 쌤, 식의 모양이 다른데요. 항상 제가 뭐 하라고 그러세요? 여기 완전히 정리하면 됩니다. 자, 이게 정리를 하시면 이렇게 나오면서 식이 똑같잖아. 항등식이다라는 거야. 건이야 한 번 더. 그럼 5번은 항등식일까 아닐까? 요거 항등식이잖아. 봐봐. 여러분 요거 전개할 줄 아시죠? 자, 얘 한번 여러분 전개해보시면 완전 제곱식입니다. 똑같은 거 보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항등식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가보겠습니다. 자, 6번과 7번 문제를 바로 풀어볼 건데 2번 문제는 반대 상황이다. 제가 좋아하는 말 왔다 갔다. 자, 거꾸로 자 위에 읽어보시면 2번 문제는 성태야. 위에 써있네요. 이 식 지금 뭐래요? 저 항등식인데요 라고 나와있습니다. 자, 항등식이 되게끔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 아까 말한 그 이미지를 이용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항등식이 뭔지를 알면 그거 자체로 그냥 풀이 전략이 되는 거예요. 항등식이 뭔지 알죠? 그럼 여러분 바로 가볼 수 있을까요? 이거 오래 안 걸리긴 해요, 사실은. 그럼 가볼까요? 자, 이게 항등식이래. 그러면 제이야, 혹시 A값 뭔지 아시겠어요? 이거 여러분들 이거 같아야 될 거 아니야? 항등식이면 4. B값 얼마 나왔어? 이렇게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A 그냥 나옵니다. 자, 밑에 있는 7번 문제. 성태야, 혹시 7번도 한번 풀어볼 수 있나? 자, 요것도 항등식이 돼야 하는데요. 좀 적으세요. 요게 뭐냐면 위에 써있는 아까 항등식의 성질이라 써있는 내용인데 봐봐. 쌤, 오른쪽이 0일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필기 하나 해볼래요? 사실 오른쪽이 0이란 말은요. 보세요. 요렇게 이해할 수 있나? 여러분들 얘가 0이란 말은 우리 이렇게 굳이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 내부 자리가 뭐가 되면 0이 나와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기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0이란 말은 오히려 0이란 말은 그냥 걔를 가지고 놀면 돼요. 이 말인 거잖아. 그쵸? 똑같이 가겠습니다. 그럼 도와주세요. 지훈하고 자, A값 얼마나?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하는. 그러니까 똑같아요. 내용 자체는. 그러니까 오른쪽이 0일 때는 약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A가 0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지훈하고 B 값도 얼마인지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요게 아까 필기한 이미지. 식을 똑같게 만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밑에 있는 문제. 자, 8번, 9번, 10번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요 다음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설명 끝난 거예요. 다음 장에 가보시면 요 방금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름을 지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일종의 풀이 전략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등식은 그냥 초반의 내용은 끝나요. 그러니까 이 뜻을 알면 돼요. 항등식이 뭔지. x값에 관계없이 항상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지, 그러니까 이 뜻과 이미지, 제가 쓰는 말인데 뜻과 이미지만 아시면 다음 장의 풀이 전략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자, 한번 다시 풀어봤어 벌써? 빠른데? 자, 또 가볼게요. 자, 이번 문제도 위에 써있다. 나 항등식인데 그런 문제입니다. 도와주세요. 그럼 건이야. 자, A값 얼마? 얼마? 1. 자, 혹시 B값 얼마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요것도 뭔지 알겠죠? 봐봐. 여기 가운데가 없는데요. 자, 없다는 말을 0 곱하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B값 0이고요. C값 혹시 얼마나? 5. 다들 나오셨나요? 이렇게 이제 식을 똑같이 만드는 이미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 한 번 더. 9번 문제. 자, 요거 성태씨. 자, A값 얼마? 뭐라고 할게요? 0이고요. B값 얼마다? 잘하네요. C값 얼마다? 쉽게 말하면 오른쪽이 0일 때는요. 전부 다 는 0, 는 0, 는 0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 번 더 제기할게요. 10번 문제. 혹시 A값 얼마인지 아시겠어요? 3. 그러니까 바로 위에 쓸게요. B값 혹시 얼마인지 아시겠어요? 1. 자, C값 혹시 얼마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채우시면 된다는 거지. 괜찮나요? 괜찮으세요? 다음 장. 자, 1교시는 여기 26초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다음 장 넘겨보시면 여러분들 위에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요. 자, 여러분들 요거 봐봐. 이미 다들 방금 설명 다 하고 왔습니다. 자, 제목만 바뀐 겁니다. 자, 제목에 자, 밑줄 한번 쳐볼래? 미정계수법이라고 써있는데 자, 뒤에다가 여러분들 어려우실까봐 그냥 부제목 하나 지워드릴게요. 자, 미정계수법 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정,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구하는 방법이다 이런 말인 거고 그냥 부제목 이겁니다. 항등식 푸는 방법입니다. 항등식 푸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저희 방금 풀고 왔잖아요. 여러분 방금 문제들 기억나세요? ABC 광고? 그게 사실 여기 페이지 문제예요. 그럼 선생님 어떻게 풀었죠? 자, 밑에 보세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나와봐. 나 봐줘. 이 두 가지 방법도 이미 소개를 다 하고 왔다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여기 써있는 계수비교법 자, 요거 이름도 기억해 주세요. 계수비교법 혹시 이거 이름 보면 뭔가 떠오르는 거 없어요? 그럼 다시 봐봐. 봐봐. 우리 방금 전에 이 문제 풀고 오셨죠? 쳐보세요. 자, 이거 항등식이에요. A값 얼마야? B값 얼마야? 2번 법입니다. 근데 왜 혹시 이름이 계수비교법인지 아시겠어요? 그치? 봐봐. 방금 말했잖아. 얘랑 얘랑 어때요? 이게 계수잖아요. 그리고 계수란 말 아시죠? 그러니까 거기를 비교했잖아.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계수비교법이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 뒤에 있는 상수항도 같아야 되니까 이게 일종의 계수비교를 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했던 말 중에 혹시 아까 제가 했던 말 중에 그 이미지라는 말 기억나요? 이미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미지라는 표현했던 게 사실 요만 법입니다. 이해돼요? 양쪽의 식을 똑같이 하고 그게 이제 이미지, 계수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굳이 밑줄 한번 쳐볼게요. 자, 여러분 일단은 어쨌든 이제 이 방법은 순서가 이겁니다. 여기에 한번 밑줄 한번 쳐볼래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먼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비교할 수 있게 정리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양쪽을 비교해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보신 것처럼 어떤 같은 한 끼리 계수를 비교하는 그러니까 요런 방식으로 흘러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방금 전에 하고 왔다는 거야. 괜찮으세요? 그래서 그 방법.
그 밑에 한 번 더 해볼까요? 요거 또 있는데 요거는 잠시 후에 하고 요거 한 번 더 해보고 오겠습니다. 자, 왼쪽 밑에 여러분들 11번 문제입니다. 방금 전장이랑 똑같은 문제예요. 저 항등식인데요. A, B 구하세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대표 문제예요. 저 항등식인데요. A, B 구하세요. 첫 번째 풀이법은 뭐다? 계수 비교법. 제가 쓰는 말로는 이미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항상 되려면 식이 같아야 됩니다. 식이 같으려면 양쪽의 계수끼리 비교해서 여기가 3이면 저기도 3이 돼야 된다. 뭐 그런 전략입니다. 아시겠죠? 쉽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고등부 선행하시면 이런 날도 있어요. 좀 쉬어가는 날도 있고 어려운 날도 있을 거예요. 자, 여기 같이 해볼게요. 자, 봐봐. 이 문제인데 이 문제 주의할 점. 지금 당장은 비교할 수 있다 없다? 혹시 없는 거 아세요? 왜? 자, 여기 왼쪽 식이 정리가 돼 있나? 그러니까 정리란 말은 같은 한 끼리 동료 한 끼리 묶거나 아닙니다. 가겠습니다. 보세요. 자, 이 분배해서 이렇게 분배하신 다음에 동료 한 끼리 묶어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수 한 끼리 묶어주겠습니다. 이게 정리 맞나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자 요거랑 비교하셔서 이제 어떻게 한다고? 얘랑 얘랑 같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얘랑 얘랑 같아야 된다는 거야. 암산할게 도와줘. 뭐 여러분 자 파란색 먼저 보시면 A 값 얼마 나와요? 마칠 나오겠네. A 자리에 마칠 대입하면 B 값 얼마 나온다?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게 자 성태야 요 방법 이름 뭐라고요? 계수 비교법이라 불러요. 이름 잘 지었죠? 계수끼리 비교하는 방식이다. 혹은 제가 좋아하는 말로는 어떤 이미지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한 번 더 해볼까? 그럼 13번 문제. 다들 잘 하시는 것 같으니까 하나 더 해볼게요. 13번 문제. 자, 한 번 더 계수 비교법을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시간 한 50초면 될까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방정식이랑 좀 푸는 방법은 달라요. 그러니까 방정식은 x 값을 구하는 거니까 x만 남긴다며 여기 항등식은 그러니까 식의 모양을 좀 갖게 하는 식으로 많이 간다는 거예요. 이 양쪽을 갖게 하는 식으로 많이 갈 겁니다. 자, 순서는요 정리부터 하시고요. 정리부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양변에 같은 동료함끼리 비교하는 식으로 갑니다. 자, 13번입니다. 자, 이 문제 풀고 올라가서 하나 더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좋은데 이것만 쓰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혹은 이거를 못 쓰는 경우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 그래서 두 가지 다 아셔야 됩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 역시나 저 항등식인데요. 그런 문제입니다. 저 항등식인데요. 출발. 자, 먼저 정리할게요. 분배해서 ax 더하기 2a 플러스 bx 더하기 3b가 되고요. 동료함끼리 묶어주겠습니다. 친구야. 여러분, 얘가 2x 더하기 3 맞나요? 그럼 항등식이란 말은 식이 같아야 된다고요. 가겠습니다. 계수끼리 이렇게 같다. 식 하나. 그리고 계수끼리 이렇게 같다. 식 두 개. 그래서 이 문제 그럼 여러분들 뭐 관련 문제일까? 연립이랑도 콜라보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연립해 보시면요. 혹시 건희 씨 A 값 얼마 나왔어요? B 값은? 다들 나오셨나요? 이렇게 해서 나왔으면 됩니다. 위로 올라가. 자, 방법 하나만 더 소개드리고 오늘 내용 설명 끝이야. 내용은 더 없습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는요.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밑으로 한번 쳐볼게. 보세요. 두 번째는요. 이 방법입니다. 자, 이를 보시면 지훈아 뭐라고 써있지? 혹시 여러분들 이것도 앞장에서 설명드린 거 아세요? 자, 다시 여러분들 적으세요. 항등식의 뜻이 뭐라고 했죠? 아까 전에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어때요? 창이 됩니다. 그 뜻인가? 그걸 이용하는 문제야. 다시 필기 드릴까요? 여기 공간이 왜 이런 게 있니? 여기다가 쓸게. 그러면 이 방법 2번이
앞장에서 말씀드린 뜻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다시 방법 읽어봐봐. 비교하자면 계수 비교법은요. 아까 말했지만 제가 쓰는 말인데 어떤 이미지, 식의 이미지를 이용한다면 얘는요. 뜻을 이용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다? 수치 대입법. 그러니까 숫자를 넣어 보겠다는 거예요. 다시 무슨 말이다? 황금식이라면 어떤 숫자를 넣어도 성태야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럼 숫자 몇 개 넣어보자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 문제 풀이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그 예시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게 지금 황금식이래요. 근데 물론 솔직히 말하면 이 문제는 뭐가 더 편할까? 저 왼쪽 보기 무슨 이거 뭐 1초 근데 이제 얘를 굳이 써보자면 봐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 이거 황금식이죠. 그럼 x에다가 숫자를 뭘 넣어도 되나요? 항상 된다면서요. 몇 개 넣어보자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 오케이 그럼 x에다가 0 한번 넣어볼까? 그럼 도와줘. 왼쪽에 얼마나? 오른쪽에 20 되는 식이 안 되는 식이야. 이게 그럼 b가 3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합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넣어버립니다. 또 하나 넣을까? 자 x에다가 1 한번 넣어볼까요? 왼쪽이 뭐 나와요? 오른쪽에? 근데 방금 b 값 나왔잖아. 대입하면 a 값 얼마? 요렇게 해서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느낌의 방식 제가 수치 대입. 이름 잘 지었어요. 숫자를 대입하는 방법인 거야. 뜻 관련 내용입니다. 자, 밑줄 한번 쳐볼게요. 자, 요겁니다. 핵심은요. 문자에다가 적당한 수를 대입한다. 혹시 여러분 이 말 이해되세요? 제가 아마 이 말도 많이 쓸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수학에서 아무거나 된다 그러면요. 실제로 아무거나 넣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봐봐. 아무거나 된다고 해서 여기다가 뭐 1억 넣으실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어. 보통 이제 문제 보면 알 거야. 좀 괜찮은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수를 싹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푸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 밑에 관련 문제 보시면 뭔 말이 날 겁니다. 14번입니다. 자, 14번 문제. 자, 이번 문제는 위에 써 있네요. 수치 대입법을 한번 이용해 보자. 자, 그런 문제입니다. 자, 느낌 오시나요? 자, 그럼 이번 문제는 수치 대입법 한번 이용해 보세요. 그러니까 한 개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질문. 혹시 건이야, 이 문제에 숫자 혹시 뭐 척표한 거 있을까? 자, 혹시 여러분들 봐봐. 다들 혹시 방금 건이가 말한 숫자 1 어떠세요? 여러분, 자, 이 문제에 실제로 x에다가 1 넣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왜? 1을 넣으시면요, 여기가 어떻게 돼요? 0이 되면서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숫자를 찾는 겁니다. 그럼 다시 자 x에다가 1 한번 넣어보시면요. 암산할게요. 그럼 다들 혹시 요식 나오셨나요? 이렇게 나오면서 b값 바로 구할 수 있겠다는 거지. 그리고 혹시 지훈아 하나 더 넣고 싶은데 뭐 한번 넣어볼까? 혹시 여러분들 x에다가 마상 왜 넣는지 아시겠어요? 이번엔 반대로 이 친구를 없앨 수 있겠네요. 실제로 보다 하나 먼저 말씀드리면 수치 대입법은요. 이렇게 괄호가 많을 때 많이 씁니다. 괄호가 좀 많을 때는 요거를 전개하는 것보다 넣는 게 빠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 x에다가 마상 대입하면요. 역시나 암산하겠습니다. 마이너스 4a는요. 마이너스 16 맞나요? 요게 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참인 거니까. 그래서 a 값이 얼마다? 4다. 그러니까 꽤 나쁘지 않다는 거지. 한번 더 해볼까? 자, 밑에 있는 문제. 자, 15번, 16번 둘 다 해보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15번과 16번 둘 다 해보겠습니다. 자, 수치 대입법이라고 이 방법을. 여러분, 제가 한 말의 이해가 오늘 내용 설명은 초반에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등식이 뭔지를 알면 돼요. 다시 항등식이 뭐예요?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 되는 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푸는 방법은 그 뜻을 이용하는 거예요. x랑 상관이 없다고 뭘 넣어보는 겁니다. 아무거나. 근데 보통 아무거나 넣지 않는다는 거지. 좀 문제에 따라 좀 괜찮은 거를 대입하셔가지고 이렇게 식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계수비교. 항등식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식이 똑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양쪽. 그걸 이용하자면 식을 정리해서 계수끼리 비교하는 이런 방식도 존재한다.
또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둘 다 할 줄 아셔야 되고 그 다음 단계는 그 문제에 따라서 뭐가 더 좋을지도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15초 뒤에 가겠습니다. 두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해볼게요. 자, 1번 문제 15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한 번 더 제의하고 15문제는 x에다가 뭐 대입해볼까? 그쵸. 여러분들 요거 한번 이렇게 좀 날려볼게요. 자, 마이너스 1 한번 대입하면요. 그러면 얘는 0은 그럼 요렇게 되는 거 맞나요? 자, 요식은 참입니다. 방정식이니까. 그리고 혹시 그럼 그 다음에는 뭐 대입하고 싶어요? 자, 오른쪽에 요거 있으니까 x에다가 3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역시나 0은 다들 이렇게 식 두 개 나오는 거 보이세요? 두 식인데 뭐 하시면 돼요? 식 연립하면 되겠다는 거지.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혹시 A값 마이너스 2, B값 마이너스 3 나오셨나요? 자, 요게 수치 대입법입니다. 한 번 더 성태야. 16번 문제는 혹시 X에다가 뭐 대입해봤어? 1 한번 대입해볼까? 그래서 왼쪽에다 뭐 나와? 왼쪽에 2 나오시고요. 오른쪽에 둘 다 지워지면서 B값 바로 튀어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자 B값 나오고 숫자 그 다음에 숫자 하나 뭐 대입해봤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는요 뭐 쉬운 거 아무거나 대입하라는 거예요. 뭐 0 같은 거 좋잖아요. 0 대입하면요 3은 암산할게요. 1 빼기 A 플러스 2 맞나요? 그럼 A 값 혹시 0 나왔어요? 그래서 A 값은 0이다. 그래서 구하시면 된다는 거야.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자, 한 번 더 위로 올라가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한번 해드리자면, 자, 여러분들 여기다가 필기 하나 해볼까? 그럼 저희가 자, 방금 두 가지 방법을 다 설명드렸잖아요. 약간 이제 어렴풋이 뭔가 느낌이 원하시구나. 언제 누가 더 좋을지. 자, 여기 한번 필기해봐. 자, 첫 번째입니다. 계수비교법. 자, 여기 뭐 위에 공간이 있을까요? 위아래다가. 혹시 여러분들 얘는요 필기하려면 언제 좋을까요? 자, 오늘 배웠지만 바로 한번 피드백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언제 쓰기 좋을까? 자, 여러분들 계수비교는요 기본적으로 이 방법을 쓰기 전에 뭐부터 하셔야 돼요? 그게 쓰기 좋을 때예요. 얘는요 자, 이 상태로 지금 비교할 수 있다 없다? 뭐부터 해줘야 돼?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얘는 언제 쓰면 좋겠냐는 거야. 정리가 이미 되어 있거나 혹은 정리가 좀 쉬워야 돼요. 필기를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언제 쓰는 거냐? 여기 정리가 좀 쉬울 때다. 써드릴까? 정리가 쉬울 때. 혹은 뭐 정리가 되어 있어. 그러면 땡큐 바로 합니다. 뭐 이걸 내가 굳이 숫자를 왜 넣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해돼요? 요럴 때입니다.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들 정리가 어렵거나 보세요. 정리가 어렵거나 정리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조식을 똑같이 못 만드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그럴 때는 쓰기 어렵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 경우는 제가 2교시에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두 번째. 그럼 혹시 여러분들 수치 대입법은 언제 좀 좋을까요? 좋을 때? 그럼 얘는요, 그럼 언제 좋을까? 그래, 뭐, 정리가 어려울 때? 정리가 어려울 때? 근데 하나 더 있어요. 방금 풀었던 이 세 문제의 공통점, 전부 뭐가 들어있어요? 보통 맞아요. 괄호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아까 보신 것처럼 이 괄호가 0이 되는, 이 괄호가 0이 되는 숫자를 또 넣어주시면 괄호가 빠르게 사라지면서 굉장히 좀 생각보다 빠르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지. 이 말 공감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고민하셔가지고 자, 오른쪽 가봐. 쉬는 시간 전 한두 개만 더 풀고 바로 쉬겠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이제 5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계수 비교를 이용하시든 수치 대입을 쓰든 여러분 마음입니다. 아시겠죠?
하나 해볼까? 예를 들어서 자 17번 문제. 오케이. 자, 17번 문제. 자, 항등식입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쓰면 됩니다. 지금부터 고민이야. 뭐가 좋을까? 뭐를 쓸까? 이거를 이번 숙제하시면서 고민해 보세요.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시간은 한 40초면 될까요? 자, 오늘은 항등식 하는 날. 그리고 이 항등식이 다음 시간 예고할게요. 저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검산식이랑 콜라보가 되면서 굉장히 재밌는 이제 문제가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생각보다 이제 특히 1단원이 이 나눗셈 파트가 좀 재밌어요.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 전에 배웠던 뭐 곱셈 공식, 변형식은 재미 1도 없고요. 다 외우셔야 되니까. 여기부터 조금 이렇게 이제 응용해가지고 문제 푸는 맛이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같이 볼게요. 17번입니다. 자, 그럼 이 문제 질문. 이 문제는 뭐가 좀 더 빠를까요? 개수비교? 그 말인 즉슨 혹시 그럼 요거 이제 분배하셔가지고 자, 개수비교로 펼 친구들이 분배해서 또 요거 중에 묶어줄 수 있네요. 요렇게 묶어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게 정리부터 해야 됩니다. 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요거 A값 2겠네요. 2 대입하시고요. 성태야. 요거 비교하면 B값 얼마예요? 그리고 요거 비교하시면 지우야 C값 얼마예요? 이런 식으로. 나쁘지 않네요. 혹은 자, 수치 대입법 쓸 친구는요. X에다가 자, 뭐 대입해보고 싶어요? 1 또는 요거 0도 괜찮아요. 1, 0 이런 거 좀 넣어서 해보시면 아마 또 할 수가 있을 거다라는 거지. 하나만 더 해볼게요. 19번 문제.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풀고 쉬겠습니다. 자, 2교시는요, 새로운 개념 없습니다. 요거 관련해서 유형 문제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문제 시간 한 1분 드릴게요. 제가 x에 대한 항등식인데요. x에 대한 항등식인데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항등식이면 항등식의 뜻, 숫자를 한번 넣어보시던가 혹은 어떤 식의 이미지, 식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방법을 합쳐가지고 제목에 써있는 미정계수법이라고 불러요. 미정계수법. 두 가지 방법입니다. 자, 다들 한번 풀어보셨나? 시간 좀 필요하시나요? 자, 이 문제는요, 여러분 혹시 딱 봐도 뭐가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숫자 한번 넣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넣어볼게요. 첫 번째 픽은요, 여기 지금 x가 보이잖아요. 요게 0이 되는 숫자 0 한번 넣어볼게요. 자, x에다가 0 한번 대입하시면요, 요거 두 개 지워지고 가운데만 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B값 바로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되게 간단합니다. 두 번째는요, 요거 지금 x 플러스 2가 보이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2 한번 대입하면요, 0, 0 되고 오른쪽에 암산할게요. 10 곱하기 C는 저기다가 대입하시면 8 더하기 6 더하기 6이니까 20 맞나요? C값 2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 더 있네요. 요거 두 개를 날리는 거. x에다가 3으로 넣어볼게요. 그럼 왼쪽에 15a는요, 자, 오른쪽에 대입하시면 18 빼기 9 더하기 6이니까 15가 나오면서 a값 이렇게. 그리고 얘는 훨씬 빠른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물론 전개해도 되는데 조금 얘는 좀 안 힘들죠.
저기 하는 게 이렇게. 오케이? 자, 정리해 보시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지금 시간 3시 5분인데 15분까지 쉬겠습니다. 자, 15분까지 쉬겠습니다. 쉬었다 할게요.